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운기입니다. 오늘은 무역보험공사 자기소개서 첨삭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총 6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느 기업이나 중요하다. 특히 금융권 공기업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6가지 중에 첫 번째,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본인이 보유한 경력,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타 지원자와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째, 지원한 직무예요. 어떤 직무에 왜 지원했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이 직무를 위해서 저는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니면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저는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학업에 열중하고 이로 인해서 뭐뭐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은 제가 어떠한 직무, 무역보험공사 어떠한 직무를 맡았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따라서 보유한 경력,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얘기해도 되겠죠. 또한 이와 관련된 뭐 공모전에 참전해 가지고 뭐 수상을 받았다. 뭐 이렇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지식으로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서 저는 이러한 직무와 관련된 학업을 열중하는 관계 속에서 뭐뭐의 강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강점을 가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장점이 강점화 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타 지원자와 차별화된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타 지원자와 차별화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의 유익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타 지원자와 차별화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타 지원자와 같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뽑히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차별화된 사람을 뽑으려고 독특한 사람, 개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지니게 될 수 있었고, 이러한 강점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 또는 헌신적으로 몰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열정을 다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학업입니다. 아니면 동아리였습니다. 아니면 그 외였습니다. 뭐 동아리였습니다. 뭐 학생의 활동이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열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업 중에 일어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면 돼요. 또한 구직 활동을 학업과 구직 활동을 제외하네요. 이거는 제외하고 동아리, 학생의 그 외입니다. 학업만 제외를 하라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헌신이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학부과정 중에 고등학교 때서부터 어머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봉사활동, 열정적 또는 헌신적,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뭐 1000시간을 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전 1000시간 넘게 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국내 봉사를 넘어서 해외 봉사까지 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이 봉사활동이 사실은 헌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봉사활동을 했다면 굳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걸 하십시오. 이게 월등히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경험이 입사 후에 업무 수행에 어떤 도움? 자, 저의 열정이 책임으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저의 헌신이 타인과 신뢰의 바탕이 되어 무역보험공사의 뭐뭐에 기여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조직 또는 단체 생활에서 본인과 의견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었던 경험은 무엇이며 해당 경험에서 본인만의 효과적인 설득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갈등 관계 속에서, 그러면 갈등 관계가 언제 일어났는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제가 그러면 이해를 시켰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가 나와야죠. 아니면 반대로 뭐냐면은 상대편의 이야기를 타당하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리고 합의를 이끌었던 경험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또한 해당 경험에서 본인만의 효과적인 설득 방법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서 어떻게 설득 방법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설득 방법은 하나는 경청의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배려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냐면은 예시.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해서 예시를 하여 그 차이점을 상대편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설득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상당히 질문 자체가 꼬아서 냈습니다. 그래서 재 분석을 하거나 재 해석을 잘 하고 나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세 가지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여러분들 내 얘기가 공감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실제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는 이제, 수천 명의 면접을 봐오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그 행동, 활동,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예견이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변리사, 감정평가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가이드를 해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공기업에서 나름의 그 역할이 나타나질 수 있었죠. 그래서 다 예상하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자, 이 얘기는 한계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부족함을 알고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 직무교육을 받으려고 했다. 그 외 공모전을 참전하여 하려고 했다. 이러한 부분, 그렇게 해서 경험을 곁들여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 뭐니? 배운 점이 뭐야? 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나의 성격의 약점을 개선한 그러한 부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학업이 부족해서, 저는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조언 속에서 스터디를 구축하여 스터디를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행동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럼 그 자격증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직무하고 상관이 있죠. 아니면 학업하고 상관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무역공사 인재상 4가지. 전문인, 혁신인, 국제인, 윤리인. 중에서 본인과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과 본인이 가장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본인의 경험, 노력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기술하십시오. 자, 모두 1000바이트예요. 1000바이트라면 몇 자입니까?
최소한 600자에서 700자예요. 따라서 글자 수가 많다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 자체가 상당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 이게 되기 위해서 사실 1000바이트가 그렇게 글자 수가 충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자, 무역보험공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간의 나름대로의 외국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국제인, 저는 교환학생 아니면 유학가정 중에 아니면 뭐 이러한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전문인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전문적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혁신안이나 윤리인을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합니다. 윤리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윤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윤리인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름의 학생으로서 나름의 5가지의 목표를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윤리인으로 쓰게 된다면 기가 막히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어 능력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어와 외국어적인 국제인으로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문인으로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혁신인으로서 얘기하거나.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볼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리인으로 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예. 혁신인으로 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문인으로서, 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 좀 부합하지 못한 부분은 이 2가지 부분의 하나를 저는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6번째입니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이며 그 말이 본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말은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중에 아버지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말을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이 저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인생관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거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조금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 학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제도 일일 면접, 하루 종일 일일 면접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장점, 강점, 약점, 그 다음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업, 동아리, 교회 활동,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안 가지면요, 여러분들 자소서 쓰기도 힘듭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서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가 학업 정진의 뜻을 두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말, 이 외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친구에게 들은 한마디가 한마디가 아니라 나는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친구, 정말 학교에 반에서, 고등학교 때 반에서 나름의 모범적 활동을 했던 학생의 모습들을 보며 부모님의 이야기가 더더욱더 새롭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친구의 말을 한마디 듣고 저는 개가천선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말이 안 된다고는 제가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정말 무역보험공사 평가원들이
과연 그것을 인정해 줄지 그건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보험공사 자기소개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동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